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의 중심가인 캐널 스트리트에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주도한 대규모 합동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임금체불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업주에게 최대 3배의 민사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미션 힐스 지역에서 거액의 구리선을 훔치던 현장을 덮쳐 절도범들을 체포했습니다.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LA시의회는 신고 제보 포상금 제도를 승인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오늘 동태평양에서 테러 조직이 운영하는 마약 밀매 선박에 치명적인 물리적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논의를 위한 미러 정상회담이 돌연 보류된 분위기 속에 러시아가 핵훈련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또다시 대규모로 공습했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의 중심가에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주도한 대규모 합동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과 단속 요원들 간의 충돌이 빚어졌고 시위로도 이어졌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맨해튼 차이나타운 인근에서는 노점상을 하던 상인들이 황급히 물건을 치우고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을 비롯해 국토안보부, FBI, 마약 단속국 등 여러 연방기관이 참여한 합동 단속이 진행되면서 불법 노점상 단속과 위조 상품 판매 혐의자 체포가 이뤄진 것입니다.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단속 요원에게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고 일부는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 요원이 격앙된 시민들을 향해 테이저건을 겨누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복면을 쓴 아이스 요원 수십 명은 상인들에게 신분증과 영업 허가증 제시를 요구했고 이때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약 40명이 체포돼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놀란 상인들이 급하게 도망치는 과정에서 캐널 스트리트 일대는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고 시민 수백 명이 몰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민주당 조람 맘다니 후보는 이민자 노점상을 겨냥한 무모하고 공격적인 단속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공포를 조장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도 이번 단속은 정의보다 정치에, 안전보다 두려움에 기반한 연방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충돌이 벌어진 캐널 스트리트 인근에서는 즉시 항의 집회가 열렸고 밤늦게까지 시민 수백 명이 연방청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민 단속으로 인한 혼란은 뉴욕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아이스 작전 중 연방보안관과 불법 체류자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총상을 입었고 시카고에서는 주거지역 추격전 끝에 체포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연방판사는 이후 최루탄 사용을 제한하고 단속 요원에게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임금체불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업주에게 최대 3배의 민사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수년간 반복되어 온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상원 법안 SB 261에 서명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임금체불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업주에게 최대 3배의 민사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체불 임금 판결 중 완납된 경우는 전체의 12%에 불과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임금 체불 판결을 받은 업주가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과 이자를 물게 되는데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주노동기준국의 집행 강화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식당, 세탁소, 건설, 미용 등 한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미션 힐스 지역에서 거액의 구리선을 훔치던 현장을 덮쳐 절도범들을 체포했습니다. 체포에는 한 주민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는데요. 때 맞춰 LA 시의회가 관련 포상금 조례를 승인하면서 더 많은 주민들의 신고 제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시각, 출동한 경찰이 한 초등학교 인근 지역 전봇대에서 구리선을 절단하고 있던 4명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3명은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했고 결국 2명이 체포됐습니다. 현재 벤나이스 구치소에 수감된 용의자는 각각 53살의 콘세시온 바스케스와 51살 호세 가르시아 아빌라로 확인됐으며 중절도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재 달아난 2명을 검거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훔치려던 구리선은 무려 5만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용의자 체포에 한 주민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하고 향후 더 많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때마침 LA시 의회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장려하기 위한 포상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규모에 따라 경범절도 제보 시 최대 $1,000, 중절도 신고 제보 시에는 $5,000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트레이시 박 시의원은 구리선 절도는 도심을 어둡게 해 범죄를 유발하고 인터넷을 마비시키며 도시의 역사적 자산을 훔쳐가는 반사회적 조직 범죄라며 포상제도 신설 취지를 밝혔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어제 LA시 의회에서 찬성 11대 반대 2로 통과돼 캐런베스 LA시장의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내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구리절도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LA에서만 관련 절도 신고는 1,500건이 넘습니다. 올해 초에는 전화와 인터넷선이 설치되어 있는 AT&T 지하시설에까지 절도범들이 침입해 구리선을 훔쳐가는 등 범행 수법 역시 조직적이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LA시 정부와 LA경찰국은 지난해 유가 다리 구리선 도난 사건을 계기로 헤비메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 검찰 역시 이번 보상 프로그램이 절도범 검거와 처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인디애나주에서 한 남성이 8살 한인 아동을 유괴하려는 시도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매체 W2WO 방송은 유괴 사건이 70번 프리웨이 23번 출구 인근 주유소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주유소 내 푸드코트에서 식사 중이었고 이때 한 남성이 8살 여아에게 접근해 트럭을 보러 가자며 밖으로 유인하려 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급히 달려와 막아서자 남성은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최 씨는 가족이 잠시 방심했다면 아이가 납치될 뻔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은 주유소나 휴게소 등 낯선 장소에서 아이가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오늘 마약 선반을 추가로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X 계정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쟁부는 동태평양에서 지정 테러 조직이 운영하고 마약 밀매를 수행 중인 선박에 치명적인 물리적 공격을 가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선박은 우리 정보기관에 의해 불법 마약 밀수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알려진 마약 밀수 경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고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해상에서 진행된 작전으로 선박에 타고 있던 마약 테러리스트 2명은 살해됐고 미군 병력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언급한 이번 공격은 미군이 중남미 국가의 선박을 마약 운반선으로 규정하며 격침한 8번째 사례입니다. 러시아가 핵 훈련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또다시 대규모로 공습했습니다. 종전 논의를 위한 미러 정상회담이 돌연 보류된 분위기에 무력 시위를 벌이는 형국인데요. 일단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야르스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잠수함에서도 전략 폭격기에서도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크렘린궁은 러시아군이 푸틴 대통령 지휘 아래 6해공 전략 핵전력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쓸데없는 회담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지 몇 시간 뒤 이뤄진 점에 주목했는데 이를 의식한 듯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Сегодня у нас плановая, хочу это подчеркнуть, плановая тренировка по управлению ядерными силами, как только что доложил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러시아는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 헝가리에서 열기로 합의한 정상회담이 보류됐다는 관측이 나오자 회담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서방 언론을 향해 과도한 정보전으로 방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광범위한 드론 공습으로 12살 어린이를 포함해 6명이 숨졌고 수십만 명이 정전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도 거세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주요 군수시설들을 타격했다며 영국산 장거리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투입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Russia is not stopping, and that's why we have to do it together, all of us, European partners,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and pressure on Putin. 이런 가운데 미국은 즉각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5개월여 만의 발사로 한국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미사일 도발입니다. 다음 주 에이펙이란 대형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무력 시위를 한 건데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장혁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주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10분쯤 황해북도 중화군에서 동북 방향으로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는데 350km가량 비행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9월 발사한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 11다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화성포 11다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계열로 4.5톤급의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게 특징입니다. 우리의 고위력, 고중량 탄도탄 현무5에 대응하는 대남 무력 시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무5는 지하로 파고드는데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도 해상이 아니라 내륙에 떨어졌습니다. 국제사회 이목이 쏠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이벤트를 앞둔 시점도 주목됩니다. 북중러 연대로 입지를 다진 북한이 핵탄두 장착용 미사일을 내세워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정상에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에이펙 바로 직전은 아닌데다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을 쏜 건 나름의 수위 조절로 보입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 타격을 노리는 신형 ICBM 화성 20형을 열병식에서 공개했지만 아직 시험 발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도발에 정부는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프랑스 왕실 보석이 털린 루브르 박물관 외부에 보안 CCTV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범인들의 침입 순간을 전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장은 박물관 내 경찰서 설치를 요청하며 보안시설 부족과 노후화 문제를 토로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도 발생 나흘 만에 루브르 박물관장 상대로 열린 프랑스 상원 현안 질의. 로랑스 데카르 박물관장은 사건 당시 박물관의 경보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고 전시장에 있던 직원들도 보안 매뉴얼대로 정확히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절도범들의 침입을 충분히 미리 포착하지 못했다며 보안 공백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Aujourd'hui, nous vivons un échec terrible au Louvre, dont je prends ma part de responsabilité. Je le redis, j'ai présenté ma démission, elle a été refusée. 실제 사건이 발생한 아폴론 갤러리가 있는 루브르 박물관 날개 쪽 대농관의 경우 방 3개 중 1개꼴로 CCTV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안 설비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건 박물관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카르 관장은 사건 현장 외부에 설치된 유일한 CCTV가 다른 쪽을 향하고 있어 절도범들이 사다리 차를 타고 침입하는 순간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박물관 내 CCTV와 같은 보안 시스템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노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ertainement un sous-investissement chronique en matière d'équipement et d'infrastructure au Louvre. 데카르 관장은 기존의 보안 시스템 조정이 필요하다며 박물관 내에 경찰서 설치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 휴관했던 루브르 박물관은 사흘 만에 다시 관람객을 받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아폴론 갤러리는 여전히 폐쇄됐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4인조 괴한이 루브르에 침입했습니다. 시가 1,400억 원 상당의 왕실 보석 9점이 도난당했고 황후의 왕관 1점은 부서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석 절도범들의 행방은 아직 요연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로스앤젤레스에서 솔트레이크 시티로 향하던 델타 항공 2311편 항공편이 기내에서 발생한 악취로 회항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KSL에 따르면 델타 항공 측은 이번 회항의 원인에 대해 탑승객이 가져온 음식물의 부패로 인한 악취 때문이라며 약 2시간 동안 악취를 감수하기보다는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항공편을 19일 오전 7시 45분 LAX로 복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과 조종사, 승무원 등 162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부패 음식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항공사 측은 승객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심각한 고통을 줄 정도로 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항공편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으로 재배치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유량 서브프라임 자동차 담보대출 업체 트라이컬러에 이어 유사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마랜드 캐피털이 파산보호 챕터 11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업체인 프리마랜드는 최근 텍사스 북부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프리마랜드는 일명 여기서 사서 여기서 갚는 서비스로도 알려진 저신용자 대상 자동차 대출 시장에 진출해 왔습니다. 프리마랜드가 법원에 제출한 자산 규모와 부채 규모는 모두 5억 달러를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프리마랜드는 법원의 파산 보호 절차 과정에서 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라이컬러에 이어 자동차 부품 공급사인 퍼스트 브랜즈도 늘어난 부채 부담에 지난달 파산 신청을 해 신용시장 관련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떨어진 건 지난주 목요일 이후 4일 만인데요. 그중 어제에 이어 오늘도 떨어진 내스닥은 지난 10월 10일 대폭락 이후 2주 만에 최대 낙폭으로 추락했습니다. 어제 12년 만에 최악의 날을 기록했던 금값이 오늘도 떨어진 가운데 실적 발표 후 1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인 넷플릭스는 5개월 최저치로 밀리며 매도 심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후 중반에 중국 수출 소프트웨어 규제를 고려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이 전해지며 패닉셀링의 기세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건데요. 그 결과 공포지수는 장중 다시 21포인트까지 치솟으며 장의 상태를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마저 초반의 강세를 약세로 뒤집으며 이틀 연속 하락해 실적 호조와 함께 추가 상승을 기대했던 투자 심리가 일단 프로핏 테이킹 쪽으로 급반전됐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막판에는 저가 매수를 겨냥한 딥바잉이 활발해지며 반등한 장이 낙폭의 40% 정도를 줄인 채 마감해 테슬라의 실적 결과와 전망에 따라 분위기가 급반전될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